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구상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쏘아올린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난 주말에 그 토크 콘서트 참석한다고 이준석 전 대표 만나러 갔었는데 사실 가면서는 이번엔 좀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전박대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만남은 불발된 정도였습니다. 네, 문전박대라고 할 만하죠. 그냥 문전박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영어로 비난 섞인 그런 말투까지 같이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 내부적으로 혁신위원들 간에 거기 그냥 한번 가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대체로 반대한다는 얘기, 불쑥하는 것도 좀 그렇다. 또 최신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문전박대 정도가 아니라 화면을 보니까 그냥 뒷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줄에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들었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그 이후에 서로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 섭섭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영어로 했던 이유를 우리말로 했을 때 전달되지 않는 의미까지 잡아서 전달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영어로 얘기를 해서 날카롭게 했다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뭔가 비아냥거리려고 영어로 했다고 볼까요? 오히려 영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섭섭했다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감이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부산 토크 콘서트에 인요한 위원장이 불쑥 개별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 감점 요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 소위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의 일부도 조금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응 아니었느냐,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핵심의 문제인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당의 혁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인요한 위원장 당신을 만나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냥 거절하는 정도 못했을까라는 건데 전혀 뭐 악수 한 번도 없이 앞줄에 앉아있는 1시간 반 동안 계속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비난 섞인 얘기를 했던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국면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도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말로도 한마디 한 게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다. 그 사람이 환자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설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설전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본인은 설득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환자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말을 잘하죠. 방송하시니까 알겠지만 한국인 평균보다도 아주 더 잘하는 그런 편인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그런 입장인데 간혹은 또 반농담 섞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했다가 농담도 못하냐 그런 얘기했는데요. 환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을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라고 맞대응했는데 계속 인요한 위원장은 환자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 관련해서는요. 인요한 위원장이 치료하는 문제는 당의 문제, 이른바 혁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뭔가 혁신을 요구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을 요구하러 갔다면은 환자를 치료하러 갔다 이런 얘기가 갈 건데 그냥 만나서 대화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환자 논란 자체는 좀 적절치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 그 말씀 잘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YTN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신당 창당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만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는요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당 만드는 거 많이 과거에 실패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좀 안 갔으면 좋겠고 말리고 싶고 들어와서 차라리 문 걸어 잠그고 전부 우리한테 욕할 거 욕하고 그게 그 통합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런 호소입니다. 예, 말리고 싶은 길, 안 갔으면 하고 싶은 길, 그 길이 조금 가시화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12월 27일 이렇게 날짜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가겠다는 얘기인데 당의 예. 근본적인 변화가 뭘까 지금 시점에서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 빼놓고는 당의 구체적인 변화는 지금 아주 세게 발언했던 중진하고 또 친윤 실세들 지금 불출마 선언하거나 수도권에 험지에 나오라는 정도인데 예. 그거 말고 지금 당의 변화는 얘기할 수 있는 게 김기현 대표 체제 정도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 정도 요구를 하면은 지금 이미 신당으로 가는 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 입장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신당 분당이 아주 좋지 않은 거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항상 뭐 다당제 이야기 나오니까요. 예, 국민의 예. 입장에서는 뭐 신당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존의 정당이 뭔가 마땅치 않고 예. 봤을 때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총선 국면에서 특히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예. 표가 분산되면은 뭔가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합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합 통합 얘기가 국민을 통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단합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한 정당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묶어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나오는 게 좋은 건가라고 봤을 때 저는 당이 제대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혁신을 못한다면은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 물론 제가 그런 예. 얘기를 하면은 예. 기존에 독점하고 있는 큰 정당들은 당 쪼개라고 제가 부추기는가 보다 그런 얘기 하겠지만은 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선택적인 메뉴가 있는 것이 정당 정치 이론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도 양당의 능력이 있다면은 새로 나온 신당들을 누르고 독점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 민주당 내 그 비명계와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비명계에선 좀 떨떠름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한두 사람 누구 만났나 모르겠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희망 섞인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 구심점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뭔가 조금 새롭게 뛰쳐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신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비명계까지 포함한 이준석 전 대표 진영과 같이 할 것인가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나중에 최종 총선 막바지에 가가지고 뭔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단일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서로 신당 나온다고 했을 때 별도로 간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도요. 예.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보수의 절멸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얘기하면서도 보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신당은 다양한 스펙들의 사람을 모아서 가려고 한다. 예. 그러면 신당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말 보수를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젊은 세대가 심지어는 당 대표까지 됐고 기존의 문법을 흔드는 발언 등등을 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만들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금 어떤 정치를 만들고자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가 예. 이게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막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기존의 권력자들한테 대항하는 이런 느낌은 주고 있는데 지금쯤은 신당을 만들든 다른 쪽으로 가든 간에 조금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의 가치라든가 정치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면 이야기하면서 손을 내민 게 이준석 전 대표도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대구 방문 예정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또 어떻게 좀 모습이 보여질까 비춰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나올까요? 홍준표 시장도 인요한 혁신위 행보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를 반응을 보였죠. 예. 그런데 최근에 2차 혁신안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 또 등등은 지금 불출마 선언하거나 험지 수도권 험지에 예. 가야 된다 얘기하니까 세게 한번 내지르네라고 아주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예. 그걸 계기로 지금 가는 건데 본인은 지금 나왔다시피 본인이 지금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본류인데 밖에서 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알겠나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갔을 때 좀 새로운 국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본인이 얘기했던 중진과 친윤 실세들의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수도권 험지 출마가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관철될 것인가. 저는 그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관철이 됐을 때 다른 혁신안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관철이 안 된다면은 무슨 그 구속이 됐을 때 세비 전면 주지 않는다든가 뭐 10% 감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관철된다면은 다른 혁신안들도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한 30여 명 가까이 돼가지고 이것도 좀 절충의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원칙적으로 불출마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나온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절충의 방식으로 좀 실현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SNS에 뭐 나는 본류다 이런 이야기 또 하셨지만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이다.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빅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빅뱅은 양쪽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지금 이미 나왔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탈한 신당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도 지금 잠재화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서 보궐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잠재화되고 있지만은 당내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요. 원외에 있는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이미 당내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요즘은 재판 리스크라고 용어를 바꿨던데요. 그 문제는 좀 희석됐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개딸을 중심으로 한 당의 비명계에 대한 협박적인 공세 분위기도 그대로 있어서 갈등 요인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문제도 이준석 대표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이번 아마 중하순 지나면서는 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큰 여야 정당 모두에서 이런저런 분당 흐름이 생긴다면은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빅뱅이라는 용어를 쓸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금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정평가가 좀 낮아지고 긍정평가가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동반 상승은 어떤 요인에서 지금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뭐 대단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다시피 오히려 뭐 절반 이하에서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30%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아직도 여전히 60%대 있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은 있죠. 뭐 오차 범위일 수도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배경으로는 가장 큰 게 가장 많이 내려갔던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그때 시간이 상당히 흘렀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참패 후유증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희석되는 가운데 뭔가 반성적인 분위기가요. 대통령도 조금씩은 얘기하고 있고 당에서는 혁신위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희석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거다. 다만 아직도 부정적인 평가가 60%대, 긍정은 30%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승했다고 평가하기 좀 그렇다. 여기에는 아마 특히 대통령실 쪽에 좀 자각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금 양당 모두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을 했고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 구성을 한 이후에 오늘 첫 회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금 민주당 200석 이런 발언에 대한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석 총선 압승 이대로 하면 이긴다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이뻐서 국민들이 찍어주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그랬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고 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둔 민심은 호랑이처럼 사납게 변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그 총선 기획단 그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겸손한 자세로 오만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까? 네, 선거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선거운동 막판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진다. 더구나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5만 200석 얘기하면 그렇고요. 어느 분이 종종 그런 얘기하죠. 어느 골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개 쳐들면 바로 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동안에 지금 국민의힘은요.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뭔가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무슨 혁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단합 강조하는 것 빼놓고 없거든요. 지난번에 혁신이 가동했을 때 나왔던 문제가 이후에 치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혁신이 가동했던 김은경 혁신이 가동했던 배경이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문제하고 당내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수박 공격에 따른 분열 문제였는데 그 예. 문제가 전혀 지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예. 단합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가 3%대 성장과 재정 확대를 기조로 한 민생 경제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 자체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에 주로 민주당의 힘이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이른바 실패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갔었는데 예. 선거도 과연 그거로만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예. 국민의힘이 일정하게 만약에 혁신의 효과를 거둔다면은 그 반사 이익도 사라지는데 이 시점에서 그냥 200석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맞는 건가 했을 때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과거의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정도인데 그 문제가 치유가 된 것인가라고 보자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험지 출마론이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험지 출마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험지 출마 일반적인 얘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로 대상은 이재명 대표 빼놓고는 주로 호남권 아니겠는가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진도 많지가 않고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는 좀 생소한 게 떠오르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양을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갈 때도 성남을 본거지란 성남시장이었었고 그다음에 경기지사였는데 왜 인천에 가느냐. 라구나 그 지역이 당시 송영길 대표가 있던 자리를 승계한 거 아니냐 논란까지 있으면서 험지가 아니라 사실은 당선 가능한 좋은 지역을 찾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시점인데 과연 지금 김두관 의원 등이 얘기하는 당 대표가 먼저 험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좀 뭔가 찌르는 맛은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체제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